인생과명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인간관계의 수많은 고민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뭡니까? 사회적 동물이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놀고 웃고 떠든 행동도 이게 인간이라는 동물의 기본 패시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인간관계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엄마, 아빠, 가족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친구나 직장 상사, 옆집 아저씨까지도 모두 당신을 둘러싼 관계이니까요. 이 관계는 당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인 행복은 물론 심지어 자본적인 성공까지도 인간관계에 좌우됩니다. 백 낙하산 라인 줄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말 거지 같지만 한국 사회에서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성공의 요소죠. 세계 역대 최고의 부자라는 석유왕 존 디 록펠러도 사람 다루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하여튼 모두 이유들로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치 않는 트러블을 자주 겪으며 그때마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었죠. 자, 이제 정말 다행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만 그 모든 악몽을 떨쳐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특히나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31년 미국 뉴욕시에서 탕탕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50명의 경찰들에 맞서 총을 발포하는 용감한 이 사람. 바로 쌍권총 크로울리,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살인범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람은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라는 경찰의 한마디에 권총을 뽑아 쏠 정도로 아주 하찮은 동기에도 사람을 죽이는 잔혹무도한 쓰레기 없죠. 그런 그가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지금 이 꼴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얘가 특이한 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례가 있죠.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해온 희대의 살인조직 지존파는 검거되어 국민들에게 비난받자 자신들의 살인 얘기를 불평등한 사회 탓으로 돌려댔죠. 자, 만약 쌍권총 크로울리, 지존파 교도소에 수감된 절망적인 죄수들 모두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은 10중 8구 곧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죠. 지난날 비리 폭로로 논란이 된 모 예술고등학교 교장 피해자 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기억 안 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학생들 위해 노력했어요. 듣는 사람은 어이가 없지만 합리화를 계속 거쳐온 본인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심이든 어떻든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사람들의 비판이 그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겠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선 자기 자신을 쏙 빼놓고 다른 요인들만 비난하는 경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행위 인간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스스로 용서하고 합리화하고 옳은 일을 했다 위로하는 행동들은 나 자신의 소중한 멘탈, 자긍심을 지켜내는 훌륭한 방어기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의 흉과 약점을 찾아서 비판하고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비판을 정과 관심이라는 말로 포장을 할 때가 많아요. 가족끼리 얘기할 때나 친구끼리 만날 때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왜 그랬소? 너가 잘못했네. 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것도 고쳐야 돼. 여태 우리는 비난을 정으로 포장하고 상대방의 잘못과 부족함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비판이 정당하든 어떻든 간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스스로 합리화라는 방패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이라 지적하는 행위는 마치 흉기로 방패를 부수고
자긍심을 해하는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폭력은 반드시 원한을 불러일으키고 그 원한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오죠. 비판은 인간을 더더욱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때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라. 평가받는 에이브러햄 링컨도 이 인용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마침 링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말이죠. 이렇게 사람 다루는 법으로 원탑이었다는 에이브러햄 링컨도 둘째가라면 서로 락플러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와, 정말 놀라운 걸. 사실 젊은 시절 링컨은 남을 조롱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람에 대한 악플을 시나 편지로 쓰고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임스 슐즈라는 정치가를 까게 되면서 결국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자존심 강한 제임스 슐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링컨에게 달려가 목숨을 건 현피를 신청합니다. 자강 두천의 현피 결국 사람들의 중재로 중지됐지만 링컨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되었죠. 이 사건 이후로 링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남을 모욕하거나 비웃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후인 남북전쟁 때 삽질만 해대는 무능한 장군들에게 비난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은 링컨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아마 링컨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비난과 비판이 대개의 경우 아무 쓸모가 없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런데 잠깐만요. 자꾸 비판이란, 비난이란 단어를 혼재해서 쓰시는데 비판이랑 비난은 다른 거 아닙니까? 비난은 좋은 거, 비판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죠. 남의 결점을 바로 잡아주고 개선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둘은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대하기 마련이죠.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을 때나 전문가가 가르침을 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때, 혹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닐 때 이런 경우에는 비판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의 경우에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은 비판도 비난처럼 감정적으로 수용하죠. 아니 근데 어떻게 비판을 안 하고 삽니까? 현기증 나고 죽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정말 비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완전히 빼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십시오. 청년 멘토 신영주 박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비판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루만 정말 칼같이 한 방에 인간관계를 끊어낼 각오를 하고 해야죠. 위에 전제가 되지 않을 때. 하게 되는 비판은 효력도 없을 뿐더러 상황을 악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 마음이 들어보셨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을 다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바뀔 수 있는 힘. 누구든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내 뜻대로 바꾸어내는 건 확실히 힘들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반감을 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남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이득도 훨씬 더 많죠. 남을 비판하는 일은 바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정말 뛰어난 품성과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칼라이는 위인은 소인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의 위대함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 이전에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은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동정과 관용과 우애를 길러줄 겁니다.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사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유치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해가 구름이랑 내기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 있잖아요. 나그네 외투 벗기려고 하는 그거 거기서 주는 교훈이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을 정말 드물죠. 허버드 스펜서가 말했죠.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비판하지 마 단 한 말이지만 거기에 내재된 잠재력은 어마무시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일화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해주면서 행동으로 이끌게 만드는 힘을 가진 이 책 오늘의 책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인생과명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